안녕하세요. 동네 치과의사 강동혁입니다. 사람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 어떤 브랜드의 임플란트를 신는지 궁금해하지만 임플란트 위에 올라가는 치아 보철물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플란트 보철물의 종류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보철물 중에서 치아 모양의 보철물에 구멍이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보철물에 왜 이런 구멍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대부분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사를 이틀뼈에 박아넣고 몇 달을 기다리면 뼈와 임플란트가 서로 달라붙는 골 유착이 되어 임플란트가 비로소 뼈와 단단하게 달라붙습니다. 골 유착은 온, 오프 스위치처럼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뼈와 임플란트의 골 유착되는 표면적이 넓어지고 골 유착된 표면적이 충분해야 우리가 씹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뼈 속에 묻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임플란트 위에 올릴 치아 모양의 보철물은 사람에 따라 입안의 모양이 다양하므로 맞춤 제작해야 합니다.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제작하면 임플란트에 연결해서 치료를 마칩니다.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임플란트는 기본적인 형태가 비슷한데요. 임플란트 중에서 일체형 임플란트는 모양이 특이합니다. 일체형 임플란트는 뼈 속에 임플란트를 박아도 잇몸 위로 보철물을 낄 수 있는 돌출된 부분이 있는 독특한 형태이니까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임플란트 보철물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일체형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임플란트를 신기 위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이틀뼈 위에 있는 잇몸을 옆으로 제끼거나 구멍을 뚫고 이틀뼈에 임플란트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구멍을 파서 임플란트를 적당히 뻑뻑하게 넣어줍니다. 시간이 지나 임플란트가 충분히 이틀뼈와 골유착이 이루어지면 임플란트에 보철물을 삽입하고 나사를 조여서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보철물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스크류 타입과 시멘트 타입으로 나뉩니다. 이제 각 타입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스크류 타입은 임플란트에 삽입되는 지대주가 치아와 한 덩어리입니다. 기성품으로 나오는 지대주 중에 적절한 모양을 선택하고 지대주에 곧바로 치아 모양으로 도제로 올려서 굽습니다. 따라서 지대주와 도자기 이빨이 한 덩어리라 이 보철물을 임플란트에 삽입하고 지대주 안에 있는 나사를 조여주면 임플란트의 보철물이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임플란트의 보철물을 접착제 없이 나사만으로 고정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접착제로 보철물을 붙이면 접착제가 굳은 뒤에 잉여 접착제를 제거할 때 환자가 아플 수 있고 접착제를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또 다른 장점은 구조가 간단해서 보철물을 작게 만들기 용이합니다. 환자분 중에는 치아가 없는 상태가 오래되어 주변에 있는 치아가 이 빈 공간으로 이동해서 임플란트 보철물이 올라갈 공간이 작은 경우도 많거든요. 주변에 있는 치아가 망가졌거나 충치가 있으면 치료를 하면서 치아 크기를 조절하여 임플란트 보철물이 들어갈 공간을 넓힐 수도 있지만 주변 치아가 모두 멀쩡하다면 그 치아를 건드릴 수 없으니까 이럴 때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보철물을 작게 제작하기 위해서 스크류 타입의 보철물을 선택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나사를 조이기 위해 치아 표면에 나사구멍이 있어서 나사를 치아색으로 메꾼다 하더라도 도제와 색상이 달라서 눈에 띌 수 있고 음식물을 씹었을 때 저작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보철물이 입안에 맞게 조절하는 과정이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보철물을 임플란트에 삽입할 때 주변에 있는 치아와 적당히 닿아야 하는데 보철물이 이상적인 사이즈보다 크면 넣을 때 뻑뻑하고 씹으면 임플란트 보철물이 다른 치아보다 먼저 닿아서 불편합니다. 이것을 수정하려면 보철물을 장착해서 확인하고 다시 빼서 수정을 하니까 임플란트에 보철물을 넣고 나사를 조였다가 풀르는 과정이 반복되니까 번거롭죠. 게다가 보철물이 주변 치아와 잘 맞는 줄 알고 넣었지만 임플란트에 미세하게 틀어진 채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걸 치과의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서 그대로 장착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상태로 나사를 조이게 되면 임플란트가 뒤틀린 상태로 있으므로 장기간 사용하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스크류 타입의 보철물에 대한 장단점이 많이 있지만 일반인이 알기엔 어렵거나 지루한 부분이 많으므로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시멘트 타입은 일단 지대주를 먼저 고르거나 만듭니다. 지대주는 기성품이 있어서
의사가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하거나 저처럼 환자의 구강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하기도 합니다. 시멘트 타입의 지대주를 맞춤형으로 제작하거나 기성품을 고르고 나면 그 지대주 위에 올라가는 치아를 만들어줍니다. 일단 지대주를 임플란트에 끼고 나사를 조이고 나면 이 지대주가 잇몸 바깥으로 솟아있는데요. 보철물 내면에 접착제를 발라서 지대주에 붙여주면 보철물 장착이 끝납니다. 접착제가 굳은 다음에 튀어나온 접착제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기성품을 사용하는 경우엔 접착제가 잇몸 안쪽에 남아있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남아있는 접착제가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치과 트렌드는 맞춤형 지대주를 제작해서 잇몸 바깥에서 접착제가 남도록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시멘트 타입의 보철물을 선택하면 스크류 타입보다 더 이쁘게 치아를 만들기 용이한데요. 지대주 나사를 조이고 나서 위에 치아를 붙이기 때문에 치아 표면에 나사 구멍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미적으로 중요한 앞니에는 나사 구멍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런 시멘트 타입으로 보철물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시멘트 타입에도 나사 구멍을 만들어 놓는데요. 추후에 보철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철물을 쉽게 회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임플란트와 보철물을 연결하는 나사는 일정한 토크로 조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나사가 풀리게 됩니다. 나사가 풀리면 임플란트와 보철물이 긴밀히 붙어있지 않고 덜렁거리게 되는데 이때 환자들은 씹을 때 아프거나 주변에 음식물이 많이 끼거나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것 같다며 내원하십니다. 스크류 타입은 지대주와 치아가 한 덩어리라서 보철물을 회수할 수 있지만 시멘트 타입의 보철물 중에서 치아 표면에 나사 구멍이 없다면 지대주와 치아를 서로 떼어내지 않으면 나사를 풀거나 다시 조일 수 없습니다. 지대주가 덜렁거리면 치아를 지대주에서 분리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나사 구멍이 있어야 보철물을 수거하기 편합니다.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사용하다 보면 보철물을 연결하는 나사는 언젠가는 풀리니까 추후에 나사를 다시 조일 수 있도록 치아에 나사 구멍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사가 풀리지 않더라도 환자가 무언가 딱딱한 것을 씹어서 임플란트 치아가 깨지거나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임플란트 보철물을 쉽게 회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처음 임플란트 보철물을 올리면 이 나사 구멍이 있을 때 보기에 덜 이쁘고 구멍을 메꾸는 것이 더 번거롭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편하기 때문에 불편해도 이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 중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분도 계실 텐데 임플란트 치아에 구멍을 메꾼 재료가 닳거나 깨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구멍은 어느 치과에 가도 쉽게 메꿀 수 있는 것이니까 다니시는 치과가 멀다면 가까운 치과에서 구멍을 메꾸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나사가 풀렸는지도 점검 받으시고요. 구멍이 노출된 채 그냥 지내시면 나사에 음식물이 끼어서 악취를 유발하고 나사도 더 쉽게 풀릴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